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이 뭔지, 그리고 처음 이 시작을 하실 때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처음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리소스가 되게 정리가 된 게 없어서 아직까지도 좀 뭔가 이렇게 스스로 배워가시는데 한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은 결국에는 뭐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매일매일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도구고 이전에 그 메모나 이런 거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인 효과를 어,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 배우고 잘 활용하게 하는 생산성의 어떤 방법하고 도구를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어가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티아고 포르테라고 하는 아저씨 덕분이었는데요. 이 아저씨가 이제 생산성 쪽으로 이제 강의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자, 아마 이쪽은 접근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세컨드 브레인의 티아고 포르테는 이제 빌딩 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책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멤버십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빌딩 어 세컨드 브레인은 일단 세컨드 브레인 자체를 정의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영감, 통찰력, 연결을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읽게 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읽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또 생각을 얻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트, 글을 읽는 거는 디지털 툴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대화를 하면서 얻게 되는 거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은 노트를 써서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둔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할 일이 생기면 그 노트를 검색해서 관련된 내용을 잘 찾아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세컨드 브레인에 구축하는 거는 아이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거하고 연결하는 거하고 결과물을 창출하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되는 글이나 영상을 흥미에 따라서 그냥 소비해 버리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읽을 거나 볼 영상이 있을 때 한 곳에 모아두고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자꾸 찾아서 가다 보면은 되게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정크푸드도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정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 개념이 저는 되게 와닿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보 수집하고 아이디어 수집하는 단계고요.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크게 있지는 않은데 그 파라라고 하는 방법론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지식을 습득할 때 폴더 4개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각각 넣어두자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폴더 관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정 주제에 따라 이렇게 내용을 모아두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보를 소비하면서 그 하이라이트한 것, 내가 노트한 것들도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두자라는 거고요. 결과물 창출하는 이 세 번째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글을 쓴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뭐 아이디어를 낸다고 할 때 우리 머리에 그냥 되게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트를 많이 해놔도. 근데 그러지 말고 관련 주제를 노트 안에서 충분히 검색해서 관련된 것들을 다 하나의 노트에 다 복붙해서 가져온 다음에
걔를 잘 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 프로세스조차도 우리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제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아티클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은 대략 그런 걸로 티아고 포르테가 정의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는 노트 앱의 노트 앱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왜냐하면은 노트 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용도로 쓰이진 않거든요.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정보하고 지시를 관리하는 이 세컨드 브레인 쪽도 있지만 업무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뭐 할 일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널링 그러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어놓고 회고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러스 알파의 어떤 노트의 용도가 있는데 사실상 세컨드 브레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첫 번째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트앱을 쓰다 보니까 노트앱 얘기가 나와서 말하다 보면 업무 관리 얘기도 나오고 저널링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세컨드 브레인 방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노트앱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용도가 늘어날수록 노트하는 시간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 노트를 많이, 노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이제 목적으로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이제 그 세컨드 브레인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이전에 노트토크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영상도 조만간에 편집돼서 나올 것 같은데요. 원래 링크가 안 나오죠. 음, 바로 가는.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리를 나름 이렇게 했거든요. 되게 드라이하고 재미없게 했는데 정보를 소비하고 소비해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지식을 어떻게 연결해 두느냐 하는 요 세 가지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노트 앱도 쓰고 뭐 리드와이즈, 인스타페이퍼, 레인드랍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프로세스화 해서 결국은 저는 그 예전에 봤던 지식들을 그대로 활용해 볼 수 있다가 세컨드 브레인의 핵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전에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맥락 아래에서 연결돼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0배 더 나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지식 관리 체계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이전에 발표하니까 이거 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페이스북 글 읽고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많이 정보가 오는데 여기에 이제 깔때기를 하나 대는 거예요. 깔때기를 하나 대서 내가 이거를 다 소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소화를 하고요. 그거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다음에 이 정리된 거를 연결하는 활동을 해가지고 어, 10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게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 가장 유명한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지는 모릅니다. 저도.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텔 카스텐이고요. 하나는 티아고 포르테의 빌딩 어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제텔 카스텐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책으로도 접하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니클라스 루만 교수가 어, 그
했던 노트 방법이고요. 이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How to Take Smart Notes라고 하는 영어로 된 책이 출간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요.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국내에도 이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자님께서 정리를 해둔 글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 아마 제가 몇 번 공유를 드려가지고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제테카스텐 책 내용을 정말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책을 한번 읽으시거나 대략적인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은 정리된 글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방법론은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임시 메모를 작성한다. 네. 무언가 읽을 때 문헌 메모를 작성한다. 이거 뭐 다른 거 아니고 읽을 때 괜찮아, 이게 내가 몰랐던 내용인데, 이렇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 떠오를 때 메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추스려내서 이 노트를 하나씩 하나씩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메모 상자에 이제 추가해 놓는 건데, 사실은 요 프로세스가 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게 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은 생산성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이제 1년 프로젝트로 딱 끝나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을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일을 좀 키우다가 이게 못 키우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이제 몇 년, 수십 년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고, 실제로 니클라스 루만 교수가 이제 거의 40년 가깝게 이렇게 써가지고 쌓아왔고요. 효과는, 글쓰기가 쉬워지고, 피드백 루프가 구축되고, 이제 내가 써놓은 거를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보면서 이제 셀프 피드백이 가능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텀을 두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어서 우리가 뭔가 아웃풋을 항상 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보다는 내 흥미가 가는 대로 노트를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준비가 동시에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티아고 폴테 세컨드 브레인 제가 금방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티아고 폴테의 세컨드 브레인은 제텔카스텐보다는 연결하는 부분이 없고요. 대신에 그 폴더로 정리해 두는 거, 그 다음에 그 인박스 관리를 실질적으로 디지털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인박스 관리라고 하면 그 읽을 게 막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다 읽지 말고 이제 골라서 읽기 위해서 이제 관리하는 인박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티아고 폴테 방식이 처음에 우리가 먼저 시도해야 될 방식이고, 이거를 가지고 더 디벨롭을 내가 지식을 정말 더 깊이 있게 디벨롭을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내는 거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텔카스텐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떠나가지고 일단 노트를 안 하다가 노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데 효과가 있고, 지식을 쌓아가는데 효과가 있고요. 노트를 하는데, 저널링 해가지고 회고하는 거면 또 효과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노트를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노트한 거를 막 연결하는 이제 제텔카스텐 방법까지 가면 새로운 맥락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대략적인 방법은 글을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아실 텐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내가 실제로 구현하지? 해보면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롬 리서치를 쓰면서 사용 방법하고 제텔카스텐 구현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둔 게 있고요. 이게 풀 버전이 한 1시간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토막으로 내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를 살펴보시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에는 업무 관리하고 저널링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서 보시고 참고하면 되고요. 뭐 노션을 쓰시든 옵시디안을 쓰시든 아니면 그냥 애플노트를 쓰시든 간에 여기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여기서의 제텔카스텐 빼고 옵시디언으로 한 게 옵시디언 101입니다. 그래서 옵시디언 쓰시는 분은 이걸 보셔도 되고요. 다만 지식 관리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코멘트를 좀 해주실 분이나 아니면은 뭐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뭐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나요? 네. 아니, 뭐 너무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아니면 더 초심자로 처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거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 좀 보완해서 네. 아니면은 더 알고 싶은 주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처음 이제 처음 접할 때 이런 부분 되게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 네, 연결하는 거는 네네. 노트 사례는 저는 이제 제가 찍은 영상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노트 사례는 사실 영어권의 자료는 되게 많은데 그 국내에서 한글로 하는 거는 그 여기 그룹에서 하는 노트 토크 영상이 거의 그거 외에는 저는 잘 못 봤어요. 네. 옵시디언하고 롬 리서치 각각 강의하는 유튜브 영상도 좀 있긴 하고요. 네. 그 신원님이 저널링이 지식 관리하는 쪽하고 분리가 돼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주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뭐 회고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서 그걸 갖고 지식 관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 조금, 분리를 좀 해놓고 싶어요.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지식 관리를 다 하시고 싶어 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연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냥 그런 이제 접근성 때문에 좀 분리해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뉴스레터에서는 그 채팅방에서 이루어졌던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 생각과 함께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봉님, 다른 분들은 책은 어떻게 추천을 해주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책은 추천 안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워낙 이렇게 책이 나올 때까지 프로세스가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옵시디언이나 뭐 이런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툴은 온라인에서 자료를 얻으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자료가 좀 적은데, 요새는 구글 번역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하시면, 이제 자막이나 이런 게 하시면은 화면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거의 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어떤 내용이 필요하셔서 아마 책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사례를 보시면은 되게 이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나는 이렇게 노트한다라고 하는 사례는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은데, 그걸 보시고 거꾸로 이제 사용 방법을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참고로 옵시디언으로 제틀카스텐하기 뭐 이런 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영문판이었어요.